2월 28일 수요일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재명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행하고 있는 위헌적이며 무도한 공천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국민은 저런 위헌적이며 무도한 공천 행위에 대해서 저런 정당 활동을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명백하게 헌법 8조에 있는 정당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공천은 원천 무효인 공천으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결론을 내릴 것인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경향신문에서 정치부 기자로 중진 기자인 이대근 기자가 쓴 칼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칼럼의 제목은 이재명은 민주당 대표 자리에서 물러서야 한다. 그는 정당 대표의 자격이 없다. 이게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이재명은 민주당 대표 자리에서 물러서라. 그는 정당 대표의 자격이 없다. 경향신문이 사설이 아니지만은 중진 기자의 칼럼을 통해서 이것을 게재했다고 하는 것은 경향신문의 입장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보수 언론이 있고 진보 언론이 있다. 저는 이거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건 길 설명 안 드리겠는데 보수 체계가 아직 정립되지 않는데 무슨 놈의 진보가 있습니까? 좌우는 있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쭉 지지하는 언론과 반대편을 지지하는 언론이 분명히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요. 오른쪽은 조중동,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왼쪽은 한겨레, 경향, 가운데 한국일보, 국민일보 등이, 그러니까 중앙에서 발행되는 언론이. 그러니까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민주당, 전통 민주당을 주로 옹호하고 하지만은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결이 좀 다릅니다. 이것은 과거에 대학 동기나 고등학교 제 동기 중에 경향신문사 입사해서 중진 기자로 활동한 그런 내력도 있고 해서 약간의 애착을 갖고 있는 데다가 가끔은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우는 그런 경향신문인데, 이번에는 이대근 기자의 칼럼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은 물러가라, 대표 자격이 없다. 그 내용은 시간이 나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반드시 읽어볼 만합니다. 굉장히 긴 글이니까 제가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은 지위가 변동될 때마다 그때마다 한 말을 뒤집고 부인하고 다시 말하면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기지사에서 대통령 후보에서 결선에서 낙선 후 보궐선거에 개항을구에 나서서 국회의원이 되고 그 8월에 당대표가 되는 이런 고비고비마다 한 말을 그 다음 단계에서 이를 뒤집는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 위성정당 제도인데 안 한다. 멋지게 안 한다. 이랬다가 한다. 그랬다가 또 안 한다. 이걸 3번을 반복해서 뒤집고 하였다. 따라서 이재명의 말과 행동은, 가령 어제 한 말과 행동은 다음에 할 말과 행동까지만 유효하다. 이건 이재명 씨가 들으면 아주 치명적이고 모욕감을 느낄 말인데, 예를 들면 2월 1일 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했는데 2월 25일에 와서 다르게 말하고 행동한다. 그러니까 그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다음번 말하고 행동할 때까지만 유효하다. 위성정당제 안 하겠다.
그것도 기다려 봐야 돼. 또 한다. 또 그러다가 안 한다. 그러니까 그는 대표 자격이 없고 물러서야 한다. 그러면서 그 칼럼의 결론은 그의 목표는 이번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얼마를 얻고 얼마를 상실하느냐 하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금년 8월 전당대회에서 대표직을 계속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이른바 공천 비명계에 대한 공천 학살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물러서라. 아주 간단하게 대표 자격이 없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칼럼을 보시면 대체로 그 이재명 대표의 말과 행동, 언행에 대해서 지적한 거 100% 공감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열렬 지지자들은 뭐 난리 났겠지요. 이대근 기자를 뭐 비난하고 전 그 댓글 같은 걸 보질 않았습니다만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만은 그는 우리 헌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정당의 공천이 어떻게 되어야 하며 그리고 당대표가 어떻게 그 권한을 행사해야 되냐 하는 지침을 분명히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글은 우리 헌정사에 남을 만할 글이다. 왜 그러냐? 48년 8.15 정부 수립 이후 정당 제도가 채택되고 금년이 76년째인데 제1야당 그것도 국회의 과반을 점령하고 있는 제1야당의 대표가 이런 소리까지 듣게 된 것은 이게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재명 대표는 마땅히 양심이 있다면 하늘을 우러러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리고 그를 애워싸고 있는 강성 지지자들도 이 글을 한 번쯤 읽고 스스로 반성해야 할 것이다.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은 이대근 기자가 지적한 그 밑바닥의 흐름은 목불인견 상태입니다. 두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 어제는 이른바 친문재인계의 좌장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성동구에서 나오겠다. 원래 거기가 그 연고지예요. 그러니까 그를 공천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데 딱 눈 감고 그냥 잘라버리고 그를 열렬히 옹호했던 권익위원장 자리를 불법하게 차지해서 윤석열 정권을 괴롭혔던 전현희 전 의원을 거기에 공천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기관의 정체가 불분명한 그 조사 결과 친이재명계와 관계 있는 이렇게 듣도 보도 못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것을 근거로 31명이 이게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데 그중에 28명이 이른바 비명계 이재명 반대파인데 이게 지난번 체포동의안에 가결한 민주당 의원이 30명 내외인데 그 숫자하고 일치한다. 그러니까 하여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뭐 요새 여론조사 기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게 100개가 넘으니까 그 중에 그들과 인연이 있는 걸 내가 이게 조작된 이 여론조사를 한 것이다라고 해서 비명계가 지금 펄펄 뛰고 있어요.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경선에 같이 경쟁을 했던 박용진 의원이 있습니다. 그때 그 전당대회 연설에서 이재명 대표 후보는 경선에 대표로 나온 사람이 차기 국회의원 공천을 걱정하지 않는 제도를 만들겠다. 자기 말로 그렇게 해놔놓고 박용진 의원이 이게 10% 미달의 점수를 받아가지고 자동으로 공천에 배제가 돼버렸다. 김명주 국회 부의장도 이재명 대표를 사실상 옹호해 온 처지인데 그도 아주 무참하게 공천에서 탈락시켰다. 어저께 의원총회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어떤 말들이 오고 가느냐. 아주 끔찍하고 살얼음
판을 긋고 이게 소름이 끼치는 이런 말들이 오고 갔어요. 홍원표 전 원내대표, 친문재인계의 좌장격인 홍원표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목전에 두고 당을 혁신하겠다고 했지 않느냐. 혁신이라는 게 가죽을 벗기는 것인데, 그러면 당신이 먼저 당신의 가죽을 벗겨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니냐. 그런데 멀쩡한 사람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손에 피를 묻혀서 반대파를 전부 학살하고 있다. 이게 무슨 공천이냐. 이게 피바람 아니냐. 서른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을 하면서 깜방에 가는 것이 그렇게 두려우냐. 당장 물러서라. 이제 이런 발언까지 쏟아졌는데, 이재명 대표는 퇴장하면서 기자들에게 뭐 앞으로 당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소리가 있다 하고 희죽희죽 웃는 모습으로 퇴장한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대근 기자의 이재명은 대표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는 야당 대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하는 이 칼럼의 내용을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이걸 공유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위헌적이고 무도한 공천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민주당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간에 어떤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저게 위헌이 분명한 것인데, 헌법 8조에 정당의 조직 목적 활동은 민주적이 어야 하고 국민의 정치 이사를 수렴할 필요한 조직이 어야 한다. 그 절차와 기반 위에서 공천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닌 것이 100% 명백하다. 그러면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는다. 그럼 그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뭐 당대표도 뽑고 이랬는데, 그래 우리가 뽑은 자들이 저런 짓을 하고 그 우두머리가 이게 피를 손에 묻히면서 학살하는 공천까지 한다는 소리까지 나왔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국민은 이를 지지하건 저를 지지하건 않는 것 간에 우리 국민의 책임입니다. 국민의 책임. 이 국민의 책임을 지는 방법이 당장은 없어요. 부직개이나 낫을 들고 나서가지고 동학혁명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결국은 4월 10일 투표로 어느 쪽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더 심하고 더 덜한지 이걸 판단해가지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결론이 나도록 하는 길 외에는 당장에 이를 바로잡을 길이 없다. 이것이 통탄스럽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